저는 신앙과기념관에서 신앙송 강의를 하고 있는 신앙송가 김영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오전 강의를 마치고 부지런히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시간을 딱 맞춰서 잘 온 것 같아요. 자, 여기 시에 그린 한국시화박물관은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최초의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혹시 들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산 미술관과 1층에 진도 소속 박물관까지 그야말로 시, 서, 화, 창, 무가 함께 어우러진 예술의 총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감상하셨을 겁니다. 시에 그린 한국시화박물관에서 더운 여름을 인문학으로 마음껏 식히고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후학부를 양성하시고 올 2월에 퇴임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시에 그린 한국시화박물관 관장님으로 계십니다. 퇴임하시면서 학교가 더욱더 넓어지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중강의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인께서는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조 일어서는 바다로 등단하셨고 시집과 시조집, 또 학술용서와 동화집, 신앙시집 등을 정말 수십 권에 발간하신 분이십니다. 개간 한국동시조 발행인이시고 개간 연인시학과 시조시학의 편집 주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엊그제 지금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의 해변시 창작학교를 개최하셔가지고 지금 피곤이 완전히 누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혁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90분님께 특별하게 오늘 그 신앙과기념관 모란반 김동희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네요. 꽃다발 굉장히 준비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제가 이지혁 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아침에 또 여기에 영재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진도 서초등학교에 가서 4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로 잡은 것은 여러분들이 시 쓰면서 글 이렇게 쓰면서 가장 많은 소재로 나오는 처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삼국유사, 그래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늘상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걸 읽어보고 반드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삼국유사를 굉장히 탐독을 했는데 거기에서 몇십 편의 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재까지 했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용난과 망해사조에 나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대개 골격을 정리를 해보면 거기 내용이 제49대 흥강대항입니다. 흥강대항인데 신라가 망하기를 언제 망하죠? 56대 경순왕 때 망합니다. 그러니까 49대는 굉장히 하대예요. 굉장히 이제 망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보면은 경사에서 해내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으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태평성대였다 이거예요. 굉장히 잘 살았어. 풍악과 노래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천하나 순조로웠다. 굉장히 순조로웠는데 문제는 이제 골망하고 터져가고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때 대왕이 개원포에 나가 놀다가 바야흐로 돌아가려 했다. 개원포를 왜 나가게 했어요? 서라벌에서 개원포를. 개원포가 어디예요? 현재 울주입니다. 울주. 울산 울주. 굉장히 뭐예요? 야성이 심한 데입니다. 야성이 굉장히 아주 특별한 전국에 다 하나밖에 없는 할 때 노동당이 당선돼가
울주 지역입니다. 울주 지역. 울주인데 울주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다 나중에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울주인데 낮에 물가에서 쉬는데 갑자기 금과 안개가 잠겨져 길을 잃게 되었다. 왕이 개의 여겨 자국의 문이 일관이 아니기를 이것은 동해 용왕을 좋아하다. 그러니까 여기다 좋은 일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왕이 거기다 절을 짓게 했습니다. 그게 망해사라는 절입니다. 망해사라는 절을 이렇게 지어서 했는데 그 명령을 내리자마자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갇혔다. 이로 말미암아 그거를 병포라고 했다. 왕은 동해용은 기뻐하여 이 중에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왕 앞에 나와서 왕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풍악을 연주했다. 그중 하나들이 왕의 수레를 따라 서울로 왔는데 이제 서라벌로 왔는데 그 정사를 받는 그 이름이 처용이라 했다. 그래가지고 처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왕은 그냥 이제 있으면 안 되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처용에게 아내로 주어 그의 생각을 잡아두려 했으며 극간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처가 매우 아름다워 역신이 그녀를 흠모하여 그죠? 밤에 몰래 동침을 했다. 처형이 밖에서 놀다가 와보니까 잠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물러났다. 가무이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처용가입니다. 처용가. 서글갈기달에 밤들이 놉니다가 들어가 자기 복은 가라리 내이어라. 둘은 내인데 둘은 무행이고 둘이 내담하는 아꼈으니 어이하냐는 처용가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역신이 형체를 드러내 왕의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제가 공호 아내를 탐내 이제 그녀를 보냈는데 공이 이를 보고도 노여하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코 이제 공의 모습만 보아도 어른거리지 않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용의 그림을 그려가서 말하자면은 그 사기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는 풍속이 생겼다. 이를테면 벽사진경의 풍속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나오는 대목이 포섭적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향락이 너무 심하게 되어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다. 국종망했다라고 하는 게 처용난 망해사조의 얘기 줄거리입니다. 자, 이 처용난을 보고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고요. 국문학으로 보면 한 600여 편의 논문이 쏟아졌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국제 학술 논문 발표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시인들이나 소설가나 많은 사람들이 처용에 관한 작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용에 관한 작품이 신춘문예 당선도 그전에는 연년이 막 나올 정도로 썼고 우리 보면은 처용단장 해가지고 김춘수가 아주 긴 작품을 쓰기도 하고 처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죠? 처용을 해석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있어야 돼요. 저도 처용 일기를 20편을 썼어요. 20편을 썼는데 그럼 처용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고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설화의 문맥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보면 내용이 역사적인 맥락이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처용가가 나옵니다. 그죠? 처용가라는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신이 가무위태하는 것을 보면은 벽사 쟁경하는,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경사스러운 것을 맞아들이는 풍속이 생긴 것은 뭐예요? 이렇게 민속학적인 얘기가 생긴 거죠. 거기에다 어떤 주술적인 힘을 보태가지고 하는 후일단.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어디에 주안을 두고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정명욱 교수 같은 분은 이 처용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조잡하고 너무 긴장, 텐션이 없고 너무 저급한 노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대국문학자가 처용가를 이렇게 혹평을 했어. 혹평을 하는 건 뭐예요? 처용가의 관점을 보는 겁니다. 처용가가 뭐야? 동경 밝은, 서랍을 밝은 나라에 그 밤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가 자리 보니까 다리가 4개다.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이고 본디 내 것이다만 아꼈으니 의아해. 이게 무슨 긴장이 있고 텐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래만 보면, 노래의 가사말만 보면 이게 너무 텐션이 없고 긴장이 없고 떨어지는 작품이다, 그렇게 혹평을 했어. 그런데 김열규 교수 같은 경우는 민속학자로서 우리나라 대단한 유명한 김열규 같은 경우는 이 처용은 그냥 무당은 무당인데 주술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라의 무당이다, 공무라는 나라의 무당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속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될 게, 이게 역사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얘기입니다. 49대 흥강대항 때 얘기인데, 49대 흥강대항 때 얘기가 56대까지 나가는, 이게 마지막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게 56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얘기인데, 이 사이의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처용이 일곱 아들인데, 7 아들 중에 하나인데 7 아들을 서울로 데리고 온 것은 뭔가? 그 다음에 설화월에서 개원포까지 이게 흠지인데, 말하자면 흠지에 왕이 직접 출두를 해가지고 나간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런 거를 정말로 이렇게 당대의 역사적인 사실과 전부 다 연결을 해서 얘기한 사람이 벽사 이우성 교수입니다. 벽사 이우성 교수는 국문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정말 탁월한 이런 것을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한국의 역사상이라는 걸로 해서 그것이 일본까지 번역돼가지고 아주 유명한데, 우리한테 잘 알려진 거는 발해와 신라를 남북국으로 이렇게 명명한 사람이 바로 이 이우성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남국 신라가 통일이 아니고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것도 우리나라다. 그게 북국이다. 남국은 통일신라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온전한 통일이 고려 때 이루어진 것이 신라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철한 어떤 역사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조목조목 해석합니다. 초가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왕이 개원포로 놀러 나간 거는 그냥 나간 게 아니다 이거죠. 개원포까지 가는데 개원포가 너무나 드셌어. 드센 게 뭐예요? 호족이 그렇게 드셌습니다. 신라 말에, 그죠? 호족이 굉장히 득세를 했어. 득세를 해가지고 이거를 도대체 이거를 제약을 하지 않으면은 새롭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이제 나라 세우려고 할 때 그게 아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되니까 굉장히 왕권이 약화되고 이러니까 호족들이 반대 세력을 하는 데를 무마시키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자면 동해여왕이라고 하는 호족이야. 호족이 나와서 말하자면 그 호족 중에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왕이 왔으니까 그래도 흥겨운 춘자를 만드는 거예요. 춘자를 만드니까 왕이 가만둬서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 중에 7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데리고 서라벌로 온단 말이에요. 서라벌로 오는 게 이게 무슨 제도예요? 긴 제도입니다. 그죠? 고려 시대의 긴 제도인데 이게 신라니까 뭐예요? 상수리 제도예요. 상수리 제도가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다 벼슬을 주는 거야. 벼슬을 주고 시켰는데 벼슬이 극간이라는 벼슬을 줬다고 했어. 극간. 극간 벼슬은 뭔 벼슬이냐? 신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부 다 진골, 성골이 다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가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말하자면 육두품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등용이 안 돼서 좋은 직책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성골 진골들이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었어요. 극간이라는 벼슬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벼슬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줬어. 그리고 예쁜 아내를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예쁜 아내를 붙여주니까 역신들은 그럼 뭐냐? 역신들은 뭐겠어요? 그게 신라가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화랑들이었어요. 화랑들이 통일을 시키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대를 노력하면서 성골 출신이면서 이 사람들이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라가 망한 아까 국종망인데 국종망의 가장 주 원인이 이 화랑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랑이 타락해가지고 여자와 동침을 해버린 건 얘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형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반발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물러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나 치밀하게 이렇게 만든 사람이 벽사 이우성 교수라는 분이셔요.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을 읽어보고 그냥 소름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게 정교해요. 그게 그냥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얘기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처형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라의 무당이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어디 이슬람 상인도 아니고 뭐예요? 말하자면은 어떤 권력이 조금 있긴 있는데 살기는 사는데 이 사람이 잡혀와가지고 골모로 잡혀와서 한 실권도 하나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는 말하자면은 우리 뭐예요? 우리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의 한 사람이 바로 처형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서 저는 처형일기라는 시를 20편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처형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쭉 살펴보고 이런 것이 글을 쓰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처형랑 망해사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글을 쓸 때 처형랑 그래서 관련 자료도 찾아보시고 많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의 그림도 있고 여기산도 있고 진도 수록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오신 것은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일종으로 더구나 이제 도에서 지정한 일종 박물관 미술관으로 된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전국의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박물관은 여기에 시의 그림을 그렸다 이런 얘기죠. 시의 그림을 그렸어.
자, 여기 보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을 그림으로 그린 것일까요? 새를 보고 여자가 이렇게 생각에 잠겨있는 작품. 그죠? 저기는 가운데 있는 건 뭐죠? 저기 가운데? 엄마의 만뚝이죠? 엄마의 만뚝 박완서의 작품을 박남이라는 작가가 그린 거예요. 저거는 금방 봐서 알 것 같아. 뒤에 거는 뭔가요? 뒤에 거는 정재용의 향수를 창산 김대원 선생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런 게 달라요. 전부 다 그림이 사연이 있고. 그런데 요거 은희경 아죠? 은희경의 새해 선물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새해 선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러니까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석도 약 4,000점이 있는 우리나라 수석으로 가장 큰 수석 이 전시가 되고 있고, 여기서 하면 밖에 전시된 작품들을 하고, 조금 이따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김양수하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김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열린시학하고 시조시학하고 한국동시조하고 책을 3권을 냅니다. 3권을 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죠. 이건 기업가도 내가 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1년에 한 1억 정도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나간 20년 정도 제가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아셔야 할 게, 내가 이거를 왜 하는가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럼 괜히 이 돈을 갖다 버리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전국에 이렇게 문화부 흐름도를 살펴보면 여기서 잡지 편집자 대회가 열려요. 진도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쇼킹한 얘기입니다. 전라도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쇼킹한 거죠. 실은 따지고. 그런데 전라도의 잡지가 몇 개 안 돼요. 신화사람 있고 문학들 있고. 그런 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전국적인 위상으로 따지면은 그야말로 광주 전남에서 커나갈 잡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잡지를 하고 있는데, 이 잡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잡지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3권이 오면 3권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냥 CMS로 한 달에 5,000원이나 10,000원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책값만 가는 게 이제 한 150,000원어치가 가는 건데, 그냥 나는 오늘 5,000원만 후원하겠다 그래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책을 어차피 내기로 작정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는 내야지. 죽을 때까지는 낼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내는데, 이게 어차피 책은 내고 여러분들 책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놈을 보내주는 거거든. 우송료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뜻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쪽에서 나오는 잡지를 살리는 거니까 이 잡지에 관련돼서 CMS 회원을 하나씩 들어주시든지 옆에 보내주시든지, 우리 관장님께서 정말 오셔가지고 하나 들어주셨어. 그래가지고 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학교 있을 때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박물관을 운영하고 더구나 이게 잡지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도움이 전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 잡아주고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해주시면 됩니다.
강의는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문난 하모니카 연주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하모니카를 연주하실 장만수 연주자님께서는 서울국제대회 독주와 이중주를 모두 1등을 석권하신 그런 심사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연주해줄 곡목은 탱고곡 사랑의 감정을 해드리시겠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춤사위를 곡대는 안 갖췄습니다만 저랑 같이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박복희 부가님께서 춤을 한번 추면서 연주 한 곡 하고 그다음에 탱고곡 두 곡 하고 이어서 기타리스트 우리 형님 신나는 그런 일렉 기타 연주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하모니카 촌장이라고 합니다. 50년 만에 고향에 귀촌해서 지금 강진 자암 일대에서 하모니카를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하모니스트입니다.
아티스트 왜 한국을 더 이어 우리 임지혁 씨 하면 어떤 시가 여러분 떠오르신가요? 해남에서 온 편지, 해남에서 온 편지 청해 들으면서 이제 강의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과 기념단의 홍수경 문우님께서 나오셔서 임지혁 시인의 해남에서 온 편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또 뱀이길 질컥해서 오늘도 사심고 복수신다. 아가 서울 가는 이 편에 쌀조각 붙인다. 비밀 하나만 그래도 잘 챙겨오꾸라. IMF가 뭔가가 징하긴 징한 같다. 누구 우리비도 전화로만 기별 딸랑하고 지난 설에도 알아들었다. 애비가 대학을 칠 것인지 그냥 반가우자자 하던 나 짝도 인자는 감옥감옥 터더라. 나도 얼른 따라가서야 하는데 모진 것이 목숨이라 이도 저도 못하고 그러냐. 쑥 한 바구리 개와 따른다 말고 소주 한 잔 받다. 지랄놈의 동사는 지모 못하나. 그래도 자석들한테 밭이나 동부, 깨, 콩, 고추 보내는 재미였는데 너 알고 정신성함이라니 그것은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것이라는지. 더 살기 팍팍해서 우지어스러가 모르겠다. 너는 이 의미로 보고 잡아뒀고 점디라고 했는데 달고똥마냥 이 생각도 나다. 복사꽃처리 화하게 핀 것이